이어서 심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심박동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심장에서, 그러니까 SA 노드에서 정기적인 흥분이 이제 이렇게 스파크가 튀고 나면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반결절, SA 노드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머리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극이 된 것들은 AV 노드라고 하는, 즉, 방실결절에 전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A 노드에서 심장의 어떤 활동 전이가 시작이 되고 나면, 심방을 먼저 탈분국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피파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심전도에서 보면 P, QR, S,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P, Q, R, S, T. 이 중에서, SA에서, 탈분국이 되어서 넘어오면 심방을 먼저 탈분국을 시킨다. 이게 뭐였죠? AV 노드로 정기적인 흥분이 전달이 되게 되고, 그때 심방이 탈분국이 되게 되면 피파가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 그 시그멘트가 뭐였죠? AV 딜레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AV 노드에 온 정기적인 어떤 흥분 상태는 AV 딜레이를 거쳐가지고 즉 AV 노드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 했었죠? 힐스 번들과 번들 브랜치로 넘어갑니다. 이 번들 브랜치는 좌우 각각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번들 브랜치를 넘어가서 풀킨제 섬유로 넘어가게 되면 이 풀킨제 섬유의 경우에는 QRS파를 형성을 한다 했었죠. 이게 뭐였죠? 심실의 탈분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풀킨제 섬유의 경우에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주변을 이렇게 가지처럼 싸고 있고 이제 그런 그 심실 전체에 정기적인 어떤 전달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도계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EKG 아까 설명드렸었죠. P-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SA 노드에서 만들어낸 활동 전이가 어디를 심방이라고 하는 거를 탈분국시켜서 나타나는 거 해서 심방 수축을 유발을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QRS의 경우에는 뭐였었죠? QRS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였지? 어디로 가는 거였지? 예, AV 딜레이를 거쳐가지고 히스번들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다음에 퓰킨제 섬유로 전기 전도가 되게 되면 심실이 탈분국되는, 즉 심실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파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음성파가 Q, 음성파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양성파가 R, 그 다음에 그 다음 알파 후에 나타나는 음성파가 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 쪽에 조금 더 음성파가 깊게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탈분국 되고 난 이후에, 그죠? 이게 심실이 탈분국이었고요. 심실이 탈분국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분국 상태로 다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분국되는 상태를 의미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그 탈분국 과정에 따른 그 심전도 파장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심전도 기록에 대해서 다시 또 나오죠. PR 세그멘트, ST 세그멘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심실의 재분국을 우리가는 ST 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재분국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과정 이후에 나오는 파가 T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전도의 기록 인터벌이 있으니까 PR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걸 의미를 하는가?
특히 0.2초 이내가 정상이다. 이게 길어진다라는 것은 SA 노드에서 AB 노드로 전달이 되어서 심방이 탈분극되는데 어떤 뭔가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QT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 탈분극 시작에서부터 해서 재분극 종료까지의 시간이다. 그래서 정상 범위는 0.143초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요 한 칸 한 칸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1초 동안 25mm를 이동을 한다. 이 가장 작은 박스 하나는 뭐였죠? 0.04초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 동속 리듬과 심박수 측정에서 보시면 이것도 심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당 60에서 한 100회 정도 뛰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특성에서 살펴보시면 자동성, 흥분성, 전도성, 수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심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수축기와 이완기를 가지고 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수축기는 영어로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릴렉세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심장에서는 수축기는 시스톨, 그 다음에 이완기는 디아스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QRS 컴플렉스가 이렇게 탈분극이 될 수 있도록 누구가 심실이 탈분극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실에 혈액이 가득 차 있다가 심실에 탈분극파가 전달이 되게 되면 심실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수축을 해서 피를 뿜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심실 안에의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실 압력이 증가된 것들은 심실이 이제 압력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축 상태가 되게 되면 얘들은 뭐예요? 대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피가 대동맥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 대동맥으로 혈액이 이제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심실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맥보다 심실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피가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막이 딱 닫혀가지고 심실 쪽으로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대동맥 판막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심장 주기에서 이제 이완기라고 하는 거는 심실벽이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좌심실이 완전히 이제 이완이 되고 나면 심실 내 압력이 대동맥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죠? 낮을 뿐만 아니라 더 심실 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심방보다도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승모판이 열리면서 방에서 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급속 심실 충만기에는 많이 들어오겠죠. 이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중간 충만기에서는 급속대 부위에서는 혈액량이 유입되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 이완기 후반부에는 심방 안에 있는 혈액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아유 더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피를 전신에 조금 더 보내야 되겠어라는 판단이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심방 안에 있는 혈액을 조금이라도 심실에 더 주기 위해서 수축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수축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이완기가 수축기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더 많다라고 했었죠, 그죠? 2배 정도. 그다음에 수축기 동안에 굉장히 강하고 힘찬 박주를 빠르게 하지만 이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혈액들이 심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수축기 때는 강하고 빠르게 해야 멀리 쫙 하고 내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완기 용적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기가 끝날 때쯤에 이 심실내 혈액 용적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 그래서 그걸 130이라고 했었고 반대로
수축기 말의 경우에는 수축기 말 용적의 경우에는 수축기가 끝날 때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심실 용적, 혈액 용적이 최소가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ml 정도가 된다 했었죠. 따라서 심실에서 그 펌핑을 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수치는 빼기 하면은 8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회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기 말 최대 용적 빼기 그리고 수축기 말 용적을 하게 되면 80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 80ml per 회 곱하기 우리가 보통 분당 심장이 뛰는 속도를 평균 75회로 잡았을 때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분당 6000ml가 나간다는 것, 즉 분당 6L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박출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가는 거, 이게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음, 이거는 오늘 이제 수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미리 예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그죠?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그 판막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들이 바로 이제 심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 나는 심음은 1심음, 2심음, 3심음, 4심음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은 1, 2번, 1번 심음과 2번 심음입니다. 3번 심음과 4번 심음, 특히 4번 심음의 경우에는 이 심음, 4번 심음이 들린다라는 것 자체는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인 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정의를 보시면 방실 판막이 닫히면서 혈액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와류가 생김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게 될까 보면 심실이 심방 앞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혈액이 심실에서 심방으로 거꾸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판막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닫아버리죠. 너 더 이상 올라오지 마.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그죠? 혈액은 올라가면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어떤 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다 해서 제1심음은 1심음이 시작되면서 수축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다음에 2심음, 세컨 사운드의 경우에는 심실이 수축하고 나면, 그죠? 수축해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가고 나면 심실 내 압력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떨어지는 거가 처음에는 대동맥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대동맥이 압력이 더 높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동맥에서 다시 심실로 혈액을 보내려는 성질이 있겠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대동맥 판막을 닫아버리고 이 대동맥으로 들어온 혈액들이 전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심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월 판막, 즉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닫히면서 발생하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심음은 이미 시작이 되고 나면 이완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실 판막이 반월 판막보다 훨씬 커요. 따라서 1심음이 훨씬 더 크게 들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축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1심음 언제라 했었죠? 방실 판막이 닫힐 때였죠. 그 다음에 2심음 반월 판막이 닫히는 그 사이에 수축이 일어나고 반대로 이완기의 경우에는 2심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심음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이완기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혈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건데요. 혈압,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해드렸었죠? 순환하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축기 혈압의 경우에는 좌심실이 혈액을 박출하면서 대동맥에 부딪히는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혈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상적으로 100ml, 밀리미터 Hg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한 80 정도에서 한 100 120 정도
맥시멈 130분도까지 볼 수가 있고요. 얘는 한 90 정도.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의 경우에는 혈액의 박출 직전에 대동맥 안에 있는 혈압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수축기압과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맥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혈압을 재는,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균 혈압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평균 혈압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온라인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평균 혈압은 심장 주기 중에 수축기와 이완기에 대한 어떤 평균 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축기압이 100이고 이완기압이 얼마다? 60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평균 혈압은 80mmHg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완기가 수축기압보다 2배 정도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에 가중치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더 기니까. 그 다음에 1과 3을 더하면 1과 2를 더하면 3이 되죠. 그죠? 분자에 3을 넣고요. 그 다음에 수축기압. 이렇게 하고 가정을 했을 때요. 100. 그 다음에 아까 이완기압이 2배였죠. 수축기압에 2 곱하기 뭐죠? 이완기압 60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20을 3으로 나누면 7.70 맞나? 37은 21 73점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죠? 땡땡땡땡땡땡. 해서 아까 100하고 60에서 평균 혈압이 80으로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축기압이 120이고 유한기압이 80인 경우에는 평균 혈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기압은 120 미만이고 이완기압은 80 미만. 낮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은 지금 수축기압을 14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130까지만 까지만 정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130도 보드라인에 걸린다 해서 가능하면 120 이하로 조금 유지를 하라라고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1차 이제 동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다음 동영상 강의가 아마 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